경영이 개방 시스템화되어서 투명 경영, 그죠? 신뢰하는 경영 활동으로 도덕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윤리 경영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사회적 이슈를 발전한다. 사회적 이슈, 이게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서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 이미지 가치를 이렇게 깎아내린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 이슈화 되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주가 확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업의 목적과 사회 목적의 균형을 하고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경영자의 능력 향상과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능을 할 수 있는 기업 운영을 해나가야 되겠다. 기업은 절대 이 사회에 요구하는 어떤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경영을 해야지.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은 그래서 계속 나오죠. 이제 지금까지 말했는데, 자, 기업의 사회적인 기대. 자, 이 기대. 자, 우리가 누울 자를 보고 달을 뻗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기업이 규모가 작을 때는 기대도 안 합니다. 그 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는 기대도 안 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잘 되는 자식한테 기대를 하지 안 되는 자식한테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 그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이바지하는 그런 대기업이, 그죠?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죠? 일개 개인이 내는 연예인보다 뭐 자금을 못 낸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좀 부끄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든 이 사회에 순응하고 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회에 발맞춰서 이 기업이 그 요구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업이 사회적인 기대나 사회적인 요구나 같은 의미입니다. 자, 사회는 기업이 취해야 할 경영 전략이나 행동 양식은 사회가 바라는 요구나 편의성 등의 책임을 원만하게 완수하여 줄 것을 희망한다. 맞죠? 그 기회, 그러면 예를 들면 친환경 제품,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제품을 보면서도 그 제품의 그 원재료가 이게 어느 나라 제품인가 이걸 보고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품을 딱 보면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두불 하나 한 번 사더라도 그 원료가 이게 콩이 중국제인지 그죠? 우리나라 건지 따라 가격이 정말 차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이제 신뢰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거기다 이제 용기에다가 그냥 수입 제품 원료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중국이다, 그죠? 기니아산이다, 이거는 뭐 어느 태국 베트남산이다 적어놓죠. 그런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기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먹는 이 원재료가 싸긴 싼데 어느 나라의 제품인지를 알고 먹어요. 싸긴 싸더라도 내가 그 책임을 지지만 이건 기업이 그걸 공개를 안 하고 그냥 싸게 해주면 이게 그냥 우리 국산의 원료를 해서 싸게 해주는 건가? 모르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이 기대치에 기업이 그런 투명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기대, 자, 이 부분도 역시 꼭 알아둬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사회적 기대에 관한 관점이, 자, 첫 번째는 경제적 기대, 그 다음에 법률적 기대, 윤리적 기대, 자율적 기대. 자, 이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 순서대로 또 외워놔야 됩니다. 그죠? 순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자, 이 기대 수준이 처음에는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서 그 이윤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또 고용을 하고 그죠? 발전하니까 이런 걸로 넘어갔지만 이제는 그 법률적인 기대, 이 법제도 하에서 기업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세금을 탈세하지 않는지, 그죠? 이런 부분에서 법제도적인 부분에서 기업을 보게 됐죠. 더 나아가서 이제 윤리적으로 사람이, 그죠? 이거는 뭐 적정 이윤만큼 판매해서 이윤을 내고 있는지, 또 그죠? 만약 하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그 단가 후려치기로 해가지고 그 대기업만 이익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도 이제 윤리적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전까지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죠? 법률적으로는 그게 뭐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윤리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대기업은 계속 연봉이 뭐 1억씩 뭐 2억씩 올라가는데 그 계열 회사 있는 밴드 회사들은 뭡니까? 아직도 5천이 안 되고 뭐 4천, 3천 이러면서 그 계획 차이가 2배, 3배 난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하는 일은 그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상당히 미친 거죠. 미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율적 기대.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기업이 알아서 그냥 좋은 제품을,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주고 서비스 AS, 그죠? 잘 해주면서 이 사회에 또 자발적으로 돈도 기부하고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적인 순서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 순서입니다. 경제적, 법률적, 윤리적, 자율적. 예? 알아두세요. 자, 갑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기대, 제도적 기대 이 세부 설명을 해놨는데 그대로 경제적 기대는 초기 자본주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정부 개입 없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뭡니까? 기업이 이윤 창출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 어떤 특정 기업이 너무 잘 나가서 그죠? 너무 독점을 하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좀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제도가 나오게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수중자본주의가 이 법률적 기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초기 자본주의는 정부 개입 없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윤리적 기대 보면 도리, 봉사, 관행, 질서, 제도, 법률 이런 부분에서 그죠? 희망하는 수준이고 자체적인 수행 노력을 요구한다. 자, 아무튼 윤리적인 기대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율적 기대 이걸 좀 더 능가하는 겁니다. 자율적 기대는 전략적 경영 활동, 정책 수용에서 사회 공헌 활동, 그죠? 양심적인 수준에서 실천, 이런 순수한 양심적인 수준에서 실천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 환경에 능동적인 참여, 능동적인 거 알아서 좀 해달라 이거죠? 알아서 좀 해달라. 네,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그 세금을 그죠? 탈루하지 않거나 탈취하지 않거나 또 뭡니까? 직원들의 어떤 복지 부분에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해서 직원의 복지를 또 감사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윤리적 기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대 네 가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자, 사회적인 이슈. 기업이 이 사회 기대치의 요구 수준에 못 미치면 어떻습니까? 이 기업은 결국은 이 사회에 존속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기업이 이 사회에 요구하는 기대치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이 이슈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의 활동 성과치하고 기업의 사회적 기대 수준, 결국 이 부분이 뭡니까? 이 차이 나면 어떻습니까? 결국 기업의 사회적인 기대 수준하고 기업의 활동치가 이 마이너스가 이거죠. 여기가 높아야 되는데, 그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 기업 사회적인 수준이 높은데 결국 이 기업이 제공한 성과치가 계속 적으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사회적 이슈로 계속 부각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기업의 경영활동의 성과치가 높아서 기업의 사회 환원을 많이 하면서 기업이 뭔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겠죠. 그래서 어느 특정 기업의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게 가습기, 그죠? 가습기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소독약이 결국 인체에 문제가 되어서 천식 환자를 유발시키고 많은 환자들을 발생시켜서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더 문제가 됐던 것은 그 가습기에서 그 유해 물질이 나오는 어떤 그죠? 소독하는 데 있어서 유해 물질이 나온다는 것을 일부 알고 있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걸 전혀 모르고 했으면 또 모르는데 그런 문제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는 것 어느 정도가 예측이 됐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덕적 회의감이 있었을 텐데도 그걸 계속 추진한 거죠. 네, 결국은 이런 사태들. 그러고 나서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꾸 발뺌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더 그 제품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고 또 그 기업을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우리는 또 받았기 때문에 그 제품을 안 쓰게 되고 그죠? 그런 부분이 많았죠. 자, 그래서 사회적 이슈 발생 보면은 첫째, 기업이 이해관계자들 간에 상충되는 이해에서 이슈가 발생한다. 그래서 대립 때는. 그 다음에 기업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상호하는 노력이 부족한다. 그래서 기업의 영향력이 큰데 대기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온 그죠? 사회하는 비율이 너무 작거나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그죠? 이러면 그죠? 안 되겠고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규제하는 법률, 제도, 그죠? 법률, 규정, 제한 등 제도적 적용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면 우리는 그 기업을 신뢰하지 않고 이슈화될 수밖에 없죠. 근로자, 소비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주주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이윤을 많이 주다 보면 이 소비자, 근로자에게 또 다른 불이익이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로지 이 수익 창출만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근로자도 소비자도 주주도 어느 정도 다 만족할 수 있는 고르게 균등하게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경영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이슈가 진행되는 단계인데요. 보시면 자 처음에는 그 사회적 이슈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자 도입기에서 이게 이제 점점점 커지면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딱 해결될 텐데 그게 정치적 이슈 더 나아가서 정부적 이슈 정부에서 더 안 돼서 법적인 이슈 결국은 이 법적인 어떤 판결로 나서 결국은 다 보상할 거 보상하고 나중에 순환기를 맞으면서 또 새롭게 이제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정치적인, 정부적인, 법적인 이슈의 순환기를 우리가 과정을 안 밟으려면 여기에서 커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슈가 발생하는 해결되기까지 일정한 과정인데요. 여기에 부합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첫째, 도입 단계에서 기업이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기대하는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기업이 발생하면 바로 이 정치적 이슈가 되기 이전에 해결을 봐야 되겠죠. 근데 지역적이거나 부분적인 범위를 초월하여 공정성의 성격을 강조하는 범사적인 문제로 표출한다. 자, 볼까요? 지금 어제 오늘 뉴스에 보면 이 아동성 그죠? 동영상물을 통해서 지금 문제 이슈가 됐죠. 그 전까지의 어떤 이 성 동영상물 이런 성인 동영상물을 올렸을 때 어떤 그 손방망이 처벌을 통해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불법 동영상을 올리면 징역을 5년 이상 이렇게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1년 6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갭이 많이 차이가 났었죠. 그래서 판사, 변호사를 욕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의 그 아동 동영상, 동영상을 찍어 올린 이 사람을 이제 얼굴도 공개를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이 상황이 정치적, 이 정부적까지 대통령이 사과할 정도로 이제 이 이슈가 됐거든요. 이런 걸 놓고 볼 때 그 전까지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한 예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제도화권 내에서 강력하게 뭔가 만들어져야만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어떤 강력한 처벌이 감행될 때 결국은 또 다른 그런 아동성폭력, 그죠? 성 관련 동영상이 이 사이트에 저는 올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반드시 건절돼야 되고요. 자, 또 많은 신상 공개를 하라고 그죠? 그 관련 회원들 저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점점 그 해결을 못 보고 크게 부각되어서 결국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몰락하고 기업이 없어지는 기업도 많이 봐왔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으려면 기업은 그 사회적인 어떤 책임과 윤리적인 경영, 도덕적인 경영, 그죠? 자율적인 기대에 맞게끔 뭔가 사회 환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과 사회의 합리성의 이해인데요. 합리성. 자, 어떻게든 기업이 이 사회가 공정성에, 그죠? 정당성에 힘입어서 합리화되는 경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해관계자 상호간에 존중하는 자세, 대등한 관계를 했습니다. 이해관계 상호간에 대등한 관계, 상호간에 가치 공유,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기대를 예측한다. 자, 어떻게 보면 기업 신라젠이는 아직도 기업이 주식에 이런 징되어 있지만 어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신라젠이 아마 간 관련 그런 어떤 암 치료 부분의 연구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연구에 되는데 주가가 이제 그 연구에 대해서 어떤 결과치가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 어떤 연구의 결과가 좋게 나와서 기업이 엄청나게 주가는 뛰어 있었지만 좋은 어떤 3상 임상 실험에 들어가서 결과치가 좋게 나올 거라 기대를 했는데 별로 결과치가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많이 들어갔던 기업, 또 그 기업에 투자했던 많은 이해관계자들 속에서 일부, 그죠? 많은 기업들이 그 정보를 미리 알고 막 팔아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팔고, 그 고가에 먼저 팔고 나간 사람은 다 나가고, 이 개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또 정말 또 거기에서 또 낮은 금액으로 또 다시 팔고 나와야 되는 그런 사태를 내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이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똑같이 딱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몇몇 기업들한테 또 몇몇 주변 사람들한테 투자한 업종을 빨리 팔도록 만들고 결국 나중에 이 사회적 이슈화 시켜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게 만드는 그런 걸 놓고 보면 이 정보에 대한 공정성 정말 신뢰를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당 폐지 안 되고 또다시 또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아무튼 사회적 기업 기대와 이슈입니다. 자, 기업의 사회적 역할. 그래서 기업과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 기업과 사회 시스템의 합리성은 완전치 않다. 이게 뭐냐면 기업이 요구하는 것과 이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항상 일치점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어떤 운영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그게 쉽다면 참 아무나 다 하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합리성을 깨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자와 조화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해서 각자 일간에 충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은 뭡니까? 이해관계자들에게 대한 책임하고 윤리경영의 친절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능동적인 사회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 결국은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상호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펼쳐야 되고 윤리경영, 친환경 경영, 그죠? 그 다음에 능동적인 사회적인 돈을 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딱 알아서, 그죠? 참여하는 부분. 또 사회가 뭡니까? 공공성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자 집단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에 대한 공정한 판단, 그 공정한 판단. 어떤 특정 기업을 미운 틀이 막히면 그 기업을 딱 공략해서 해서 감사를 물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참 많았죠. 어느 정부가 딱 바뀌면 어느 정부가 딱 바뀌는 미운 딱 기업을 딱 대상으로 해서 막 감사를 들어가요. 그래서 그 기업이 완전히 발을 못 붙이게 만들고 그런 게 많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다음 정부가 어떻게 바뀔지를 기업들이 눈치를 봐요. 그리고 막 줄을 서죠. 그래서 막 정치 자금을 막 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삼성도 결국은 박근혜 정부 때 많은 어떤 그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을 또 이 정부가 바뀌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그만 중견기업이었으면 저는 이재용 회장은 후속됐다고 봐요. 근데
이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가 워낙 덩어리가 크고 기업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크다 보니까 이 삼성의 오너가 지금 구속되어서 회사를 경영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기업 자체가 이 갖는 이 브랜드 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사회가 있는 큰 피해 속에서 사회를 끌어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좋게 해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그거 뭐 꼭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기보다는 그 어떤 해당 그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이 그런 점을 많이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감금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고 어떤 지금도 끌고 오고 있죠. 네. 판단을 바로 유보하지 않나 많은 부분에서 봐주고 있지 않나. 네. 그럼 손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죠? 최순실한테 말 그죠? 주고 여러 가지 비리가 많이 들통났지만 일반적인 다른 기업 같았으면 그냥 있겠어요? 구속됐지? 그죠? 이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객관적인 기대에 지지에 걸맞는 어떤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기업에게 그죠? 더 많은 어떤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결국은 이 사회는 썩어 빠져 문드러져서 결국 기업이 다시 또 비자금을 만들어서 또 어느 정부에다가 돈을 또 줄지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이 지금 선거철 되면 그런 난리 아닌 난리를 벌이는 그런 상황에 계속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권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기업이 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업의 권력이 점점 커진다 했습니까? 작아진다 했습니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커지니까 이 사회에 주는 영향력이 커지죠. 기업이 잘 되는 게 이 사회가 발전하는데 아무튼 기업이 거대해지면서 기업의 권력 또한 커집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권력의 행세가 되어서 이 사회적 이슈가 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걸 정당하게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사회적 기대와 압력을 또 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똑바로 안 한다고. 그죠? 예, 그래서 참여 요구를 하고 사회적 참여 기대를 또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권력. 자, 기업이 보유한 능력을 개인, 단체, 조직, 사회 등에 미치게 하여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다. 기업의 권력입니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맞죠? 경영을 목표로 달성하는 능력은 작용하고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업이 이 사회에 영향을 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 그죠? 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아무리 좋은 권력이라고 볼 수 없죠. 네. 그래서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지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자, 경제적 권력, 두 번째 정치적 권력, 기술적 권력, 문화적 권력, 사회적 권력. 자, 이 부분도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경제적 우리 당연히 돈을 벌어 순이익을 내니까 경제적 권력 알 거고 정치적 권력. 정치에 그럼 참여를 해서 권력을 행사하나? 그게 아니죠. 정치가 잘못하고 있으면 기업이 그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서 기업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힘을 쓰는 거죠. 왜 이렇게 부당하게 하느냐, 그죠? 법인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를 정부 때마다 좀 다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그 참여정부로 있으면서 법인세가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좀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 경우는 지금 좀 내리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이 정치적 권력에 따라 이 제도권이 바뀌니까요. 결국은 그에 대한 영향력 기업이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자, 기술적 권력. 자, 이 기술적 권력이라고 하면 좀 권력 그 자체를 놓고 보면 나쁜 부분이지만 이 기술력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삼성이 휴대폰을 LG가 휴대폰을 못 만들어냈다면 우리가 계속 애플에만 의존했다면 지금 휴대폰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쌌을 거예요. 맞죠? 우리가 이런 제품을 손수 만들어내고 경쟁력 있게 애플하고 경쟁력을 발휘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질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넷 기술이 발달이 좀 덜 돼 있다면, 그죠? 훨씬 더 그런 어떤 그 정보에 둔감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빠르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SNS 발달이 안 되면 맨날 TV 틀어 뉴스 봐야 그 정보를 알 수 있었지만, 요즘에 바로 문자가 오니까 어떻게 대처할 수도 있고 빠르게 어떤 상황을 자리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통신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기술 발전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혜택을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문화적 권력, 기업이 문화도 참여하죠. 그 문화에 공헌하죠. 그죠? 또 문화를 만들어내죠. 그죠? 기술력이 또 문화를 만들어내죠. 네, 다 됩니다. 또 기업이 어떤 사회 환원을 하죠. 그것도 문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 저런 기업이 저렇게 사업을 일으켜서 나라에 공헌하는구나. 나도 나중에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운영되는 이 회사를 통해서 이 사회에 많은 것을 환원해야 되겠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아직까지도 외국에 비하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나, 그죠? 이런 어떤 마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오너들은 좀 사회 환원을 사실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많이 좀 더 그런 문화는 좀 파급 효과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권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차례 보면요. 자, 보면 이 부분만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자, 사회적 부분 첫 번째 경제적 권력입니다. 기업의 권력인데, 제품이나 생산, 유통, 교환, 활동, 그죠? 통해서 사회적 부를 증가시킨다. 맞죠? 그래서 그냥 그 돈만 벌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기업이 잘 되면 지역사회도 발전합니다. 그래서 울산의 기업이 성장해서 세금을 많이 내므로 해서 우리 도로도, 그죠? 또 뭡니까? 경제가 발전함으로 해서 울산에 또 많은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특정,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좀 울산 같으면 중공업이 안 되니까 동구가 완전히 폭삭, 그죠? 망할 지점까지 갔다 지금 이제 겨울쯤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거기다가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만약 폭삭 중공업처럼 된다면 동구는 아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제도 대우조선소가 폭삭, 그죠? 예,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그 주변의 집값이 폭삭,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사회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경제적 권력을 행사하여 동시에 경제적 주체 역할을 수행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권력입니다. 사회 시스템 각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사회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생활 패턴이 변화되고, 대기업은 사회나 지역사회 발전을 하거나 쇠퇴시키기도 한다. 사회적,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정치적 권력 있습니다만, 기업 활동과 관계되는 정치적 수단에 대해서 기업 활동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맞죠? 그래서 기업이 해당 정부 기관에서 수립하는 정책 수립, 법률 제정, 관련 규정 등 기업 활동과 관계된 법과 제도를 집행함에 있어서 기업의 입장이나 의견이 반영하도록 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냥 정치에 뛰어들어서 법 제도를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그만큼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힘을 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책 수립이나 법률 제정 규정 관련해, 그죠? 경제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부가 어떤 제도권을, 법률을 만들 때 힘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기술적인 권력. 자, 과학기술을 적용시켜서 자연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만드는 영향력이다 이랬는데요. 그래서 기술의 혁신 우리 다 체험하고 있죠. 그래서 혁신, 융합 적용하여 기업 활동에 적용한다. 그래서 기업 기술력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고객 만족, 관리 능력, 스피드 경영 활동의 전반의 기술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그 혜택을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문화입니다. 물질적으로 기업이 사회를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인간 생활이 편리해지도록 하고, 이런 게 기업의 문화적 권력인데요. 그래서 기업이 지역 사회 발전에 문화예술 부분에 참여도 하고 또 투자도 하고, 맞죠?
예술, 체육, 오락 등에 참여도 합니다. 많은 어떤 그래서 뭐 홍보를 많이 하죠, 그죠? 그 기업에 뭐 홍보도 하고 그 축구나 뭐 그죠? 뭐 운동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협찬을 많이 하죠. 그런 부분도 되겠고 전화기 발명, 자동차, 인터넷 상용화 그런 부분이 우리 문화를 완전히 혁기적으로 혁신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기업의 정당성, 기업 정당성.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인 정당성, 기업이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책임, 비경제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는 경영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긴 하더라도 있어도 기업이 정당성에 위배된다면 그 기업은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값의 에러가 없어야 운영의 에러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야 제대로 된 정당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뭡니까? 경영활동 동목에서 사회, 기업, 소비자가 전부 다 뭡니까? 대등한 관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 경영의 정당성법 5대 요소입니다. 자, 볼까요?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네요. 경영 첫 번째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보면 차례대로 나오겠습니다. 경영 성과가 마지막에 우리 책에서 봤는데요. 자, 많은 이해관계자, 품질, 경쟁력, 기술력, 사회적 책임 이렇게 봤는데 보면 자 결국은 이 하나하나의 요소를 놓고 보면 각각 하나의 정당성에 대해서 각각 하나에 대해서 그죠? 경영성과, 이해관계자, 경쟁 품질, 기술력, 친환경 이 각각에 대해서 뭡니까? 기업이 제대로 이 실행이 될 때 뭡니까? 우리가 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거나 기술력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않거나 경쟁에서 기술 품질이 떨어지거나 또 경영 성과를 올려서 또 많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거나 그죠?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고객 만족을 소비자에게 부과시키지 못한다면 결국은 기업은 정당한 기업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이 5가지의 정당성이 높아야 그 기업이 제일 잘 나가는 기업, 또 1등 기업으로 진송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업에 대해서 뭘 봤습니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사회의 상호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이 사회의 어떤 기대 부응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또 뭡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이 또 정당하게 운영하는 부분까지 이 3장에서 봤습니다. 자, 전체 내용 여기에서 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 아까 수학 분석 있었죠? 수학 분석, 강점, 약점, 내부 요인, 위협, 외부 요인, 환경, 그죠? 혹시 여기 취업을 해서 이제 야간반 학생들은 취업이 되어 있는 경우는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강점, 약점, 또 내가 그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외부적인 회사, 그죠? 다른 회사하고의 어떤 경쟁력에서 이겨야 되니까 기회와 위협 요인. 그래서 본인 회사를 가지고 수학 분석을 해야 됩니다. 취업을 이미 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 관제 개별로 하지 말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강점, 약점하고 그 회사를 둘러싸고 외부의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가지고 조합해서 수학 분석을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아무튼 최대한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주차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